신용환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10분입니다. 네, 지금 말씀이 이제 나왔으니까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이제 부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최근 3년 동안 이제 428억 정도 청주의료원에 적자가 생겼고 충주의료원도 3년 동안에 약 260억대 이제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착한 적자죠. 코로나 때 힘들게 희생 봉사하면서 코로나 환자들을 많이 유치했더니 그 뒤에 이제 병상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손님이 덜 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채산성이 안 맞고 또 어떤 유능한 의사분들이 떠나고 이런 아쉬움이 있는 착한 적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회적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후보님께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중앙정부나 그러면 기존에 이제 이 부분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있었고 지금 아마 이제 이재명 정부에도 있는데 이 부분을 건의했을 때 중앙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병원에서 적자가 발생했을 때 병원의 이자를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체불이 되거나 그런 일은 없이 이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돈이 없다 그런 이유로 해서 그걸 꺼리고 있습니다만은 일정한 부분 아마 보상이 되거나 탕감하는 그런 정책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합니다. 이 정부 하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정부에도 그런 제안을 하고 있었다는 것과 이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병원도 같이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궁극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530여 명에게 임금 체불이 일어나기도 하고 약 11억 정도 또 마이너스 통장까지 써서 마이너스 19억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통장도 쓰기도 하는데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에 이런 임금 체불이나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이제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충북도에서 출자 만약에 286억이 지금 자본 잠식이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공공성을 가진 데는 도에서 출자를 하든지 정부에서 주지 않으면 헤어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단기적 임금 체불 이런 것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 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임금 체불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체불이 있을 수 없죠. 그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그 늘 대통령과의 관계 또 뭐 중앙정부하고의 그런 힘 이런 거를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후보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래서 그러면 그 청주의료원을 구조조정하거나 또는 그걸 없애거나 그러자는 주장은 아니실 거고. 아니요, 그렇다면 네. 이 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지금 자구 노력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발생한 적자들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를 한번 그 대안을 제시하면서 한번 토론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의료 전문가로서 의사로서의 그 고견을 여쭈었었고요. 지금 당장 현실로 닥쳐와서 그동안 이제 누적 적자와 임금 체불이 10억 이상 임금 체불은 딱 2개 의료원밖에 없었거든요. 전국에 32개인가 하는 이제 공공의료원 중에서는.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후보님께서 공약하신 그 공약집 내용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충북은행을 다시 설립하시겠다라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이게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공공은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소위 말하는 커머셜 뱅크, 상업적인 그런 은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선 충북은행을 바로 만드는 것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규모로 볼 때도 그런 어려움이 있고 지금 이제 충남에서 충청은행을 만들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런 준비를 지금부터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이 그런 아까 있는 커머셜까지 갈 필요도 없고 그거보다는 작은 규모지만 우리가 공공이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P2P 은행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보다는 큰 규모이지만 그 커머셜 은행보다는 작은 은행이지만 충청북도에 그런 은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자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5국 3특을 말씀하시면서도 우리가 결국은 5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는 문제가 없다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충청남도와 대전이 특별 그 도로 만드는 노력이 진행됐습니다. 우리를 배제하고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북도가 소외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지금 강한 충청북도를 표방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행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금융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갖고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공공 성격의 은행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은행의 최소 설립 요건은 자본금이 250억 원입니다. 이런 공공 성격의 옛날 야누스 뱅크 이런 형식의 어떤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하는 기능이라고 그러면 두 가지 지금 문제점이 일단 답변 속에서 눈에 띕니다. 하나는 어려운 분들에 대한 신용 보증 기금 같으면 그런 성격이라면 우리 충북 신보가 있잖아요. 그런 기능과 이제 겹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요. 공공은행 성격인데 우리가 출자를 하지 않으면 아마 민간이 따라올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왜냐하면 민간도 지금 미소뱅크라든지 해서 사회공헌 ESG 사업 일환으로 이런 공공 성격의 은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공은행 성격이 맞다면 좀 전에 제가 질문드린 두 가지를 한번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발상의 출발점은 의료비 후불제입니다. 의료비 후불제를 성공시키게 되면은 의료비 후불제에 들어가는 그 비용, 지금 뭐 거의 돈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손실률이 거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 후불제, 의 은행이 만들어져서 거기다 그 돈을 넣고 운영을 해서 나온 금액 가운데 일정 부분을 의료비 후불제를 지원하는 은행이 만들어진다면, 이를테면 외국에서 있는 주빌리 은행이나 이런 것들처럼 그런 많은 그 사람들이 은행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이렇게 의료비 후불제 같은데 공익적인 곳으로 쓸 수 있다면 사람들이 여기다 예금을 많이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은행이 뭐 250억 정도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재원과 구조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큰 뭐 충북은행이나 뭐 과거에 무슨 지역은행, 부산은행 이런 거를 생각하니까 지금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충북형으로 이런 은행을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네, 큰 취지는 뭐 당연히 동감하는데 이제 방법론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신보재단 같은 데다가 출연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게 더 현실적 방법 아닐까, 다른 어떤 마찰이 없고 현실적 방법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2021년도에 이제 충청권에 은행을 만든다고 네 군데 이제 광역 단체장들이 협의를 했는데 이제 잘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 기반의 이제 제4 인터넷 뱅킹, 인터넷 뱅크를 인허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 기반의 서류를 제출한 데들이 다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서 이건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방법에서 이제 마찰이 나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었고요. 200조 투자 유치 공약을 하셨습니다. 200조라고 하면 기존에 이제 서두에 그 모두 말씀에서 85조 투자 유치를 도민들께 이제 일종의 자랑을 하셨는데, 85조 가운데에서 지금 MOU 외에 실제로 집행된 게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건 뭐 나날이 변화가 있어서 제가 후보에 나서고 난 뒤에도 2조가 늘어났기 때문에 83조로 돼 있던 것이 85조가 됐습니다. 그게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아니, 그게 아니라 MOU 말고 실투자가 일어나는 집행도 우리 도는 굉장히 좋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OU만 해놓고 땅을 사지 않게 될 경우에, 공장을 짓지 않게 될 경우에는 범칙금, 우리가 지원했던 보조금들을 회수한 거나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전국에 있는 MOU 된 지방자치체, 예를 들면 지금 대전은 2조밖에 지금 투자 유치를 못했습니다. 강원도는 지금 1조밖에 못했습니다. 우리 네네. 85조가 된 것인데, 그러면 강원도에는 그럼 80%가 MOU를 맺고 다 공장을 짓고, 우리는 지금 이 85조 가운데 실제 공장을 짓거나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했을 때 우리 도가 그런 것에서 상당히 많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대전 충남이나 강원도랑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제조 인프라에 있어서 완전히 우리 충북, 특히나 청주 여기 산업단지의 대기업 베이스랑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SOC 인프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85조를 봤을 때 약 6.4% 정도 대략 도에서 발표한 거를 보니까 그 정도가 실투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200조라는 것도 결국 그 베이스에서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북도청 새롭게 이청사 지면서 처음에 발표할 때 958억 정도를 시작했는데 실제로 이제 1074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오픈하자마자 막 빗물이 새고 지하에 있는 걸 옮기고 막 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본회의장 핵심 철골 400개가 통째로 빠지는 일도 있었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도 의원들께서 더 신랄하게 질타도 했었는데 이런 안전 이런 부분도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주도권은 김영환 후보에게 주어집니다. 10분입니다.